한국의 지도자를 보면요, 한국의 지도자들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특히 근대 한국, 현대 한국의 지도자들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냈던 지도자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우리 민중들에게 민주주의를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죠? 민주주의는 19세기 중반에 중국에서 해국도지라고 하는 지도를 수입을 하게 되지요. 요 해국도지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는 그 지도와 소개지라고 봅니다. 요즘으로 하면 여행 우리 가이드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국도지를 통하여서 두 대륙을 소개하는데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 소개 중에 이 나라들이 행하고 있는 정치 구조가 민주주의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이렇게 민주주의가 소개가 됩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일본에 의해 개항이 되지요. 1876년 개항 후에 우리 신사유람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일본 사찰단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일본 조사 사찰단들이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견미사절단 라는 이름으로 미국에도 파송이 됩니다. 자, 이 두 유람단과 사절단을 통하여서 서양의 정치제도, 즉 민주주의 제도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민주주의의 개념이 드디어 정착되기 시작하죠.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동양적 개념이 아닙니다. 동양에는 이 단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유사어로 우리가 찾아낸다면, 그렇죠? 민주주의는 단어가 없으니까 민본주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민본주의는 민주주의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민본에는 뭐가 없느냐? 민본에는 이거는 민주주의와 동일해요. 그게 뭐냐면 백성을 위하여는 동일해요. 그지? For the people 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뭐가 없느냐? 백성의 나라는 없지요. 왕의 나라지 백성의 나라는 아니에요. 말은 백성들의 나라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백성의 나라는 개념이 없지요. 그죠? Of the people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백성의 의한은 더욱더 없죠. By the people은 더욱더 없죠. 민주주의는 백성을 위하여, 백성의, 그리고 백성에 의한, 쉽게 말하면 뭐죠? 민중을 위하여, 민중의, 그리고 민중에 의한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개념인데, 사실 동양에서는 백성을 위하여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이 두 개념은 없었지요. 자, 그러면서 소개되어졌던 또 하나의 단어가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화민주주의라고 하는 공화라는 개념입니다. 공화는 동양에서는 임금이 없는 불안전한 상태라는 개념이었지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진짜의 원뜻은 뭐죠? 정치의 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공공에 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죠? 그냥 코리아가 아닙니다. 그죠? 대한민국은 그냥 코리아가 아니죠. 레피릭 코리아죠. 반드시 공화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할 때에 요 단어를 우리가 쓰지요. 예. 그래서 보통 외국인 하면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하면 어느 코리아입니까? 물어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보통 사우스 코리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죠? 레피립 코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죠? 그렇습니다. 공화 코리아, 그죠? 공화 민주주의 우리 한국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자,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한반도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분들입니다. 특별히 1896년 요 일을 이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단체가 독립협회입니다. 요 독립협회에 그죠? 한국을 변화시키고 대한제국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여러 가지의 우리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가 갑심정변입니다. 갑심정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친일개혁파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학혁명이었죠. 이 동학혁명은 그죠? 외세를 처부수자라는 반외세를 내세웠던 농민운동이었고요. 그러면서 가보개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는 정부 자체에서 시도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다 사실은 실패했지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체가 된 새로운 정치 개혁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 바로 독립협회였습니다. 그렇죠. 이 독립협회의 주역들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인물들입니다. 뭐 서재필이라든지 윤치호라든지 그리고 이상재, 그죠? 서재필 요새 사람이 너무 중요하죠. 윤치호 그리고 이상재. 요 사람들이 독립협회의 주역적인 역할들을 감당을 했던 사람들이죠. 요 사람들이 공통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 미국을 경험한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견미사절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유학들을 많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 미국에서 미국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죠?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주 독립에 대한 꿈을 성경을 통하여서 꾸기 시작했고요. 사회적으로는 인간의 신부 인권을 존중하는, 그래서 계급제도가 없지요. 모든 뭐죠? 인권과 모든 생명은 뭐죠? 동일하게 존중을 받아야 된다.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한국 역사의 최초의 시민 운동이었고요. 그러면서 민주 운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중적인 조직과 그리고 그지 언론과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럼을 중심으로 대중들을 계몽했던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고종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지 전제 군주와 법치주의를 공존하자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제 군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공존을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입헌민주주의가 여기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면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일이 되어졌던 모습들 보게 됩니다.